네, 안녕하세요. 고성준입니다. 일주일 만에 제가 업데이트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은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백 쪽, 그러니까 서버 쪽에 어떤 코드를 구현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코드를 구현하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적어놓은 어떤 필수 기능들을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 그림을 짜는, 그것도 뭔가 그 부르는 이름이 있던데, 하여튼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만들 거다라고 하는 어떤 설계도? 네, 그 설계도를 만드는 작업을 좀 몇 시간 동안 투자를 해가지고 했고, 데이터 테이블을 나눠 보니까 한 20개 정도 나와가지고 나름대로는 이 정도면은 도전해 볼만 하면서도 너무 빡세지 않은 약간 그런 정도의 어떤 규모의 데이터베이스가 아닌가 제가 만들어 보기에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사실은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막 완벽하게 구조가 짜여진 건 아니에요. 어떤 거는 몇 개 좀 컬럼이 더 추가가 돼야 될 수도 있고 뭐 한데, 그거는 제가 이제 아직까지 앱을 딱딱딱딱 막 기획이 있어가지고 뭐 어떤 기능 뭐 이거 안 변할 거임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자세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짜고 있는 게 아니고, 대략 이런 정도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낮은 해상도 상태에서 이제 만들기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좀 그걸 이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뭔가가 새로 추가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런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 이게 또 데이터베이스도 제가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막 이런저런 정보들이 또 이렇게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상품에 대한 그 테이블이 있는데, 이 상품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은지가 지금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품을 내가 판매를 할 건데, 판매를 하기 위해 가지고 뭐 어떤 이 포인트들이 있겠죠. 근데 그 포인트들을 다 이제 컬럼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기에는 어떤 포인트가 지금 당장은 쓰고 싶은데 나중에는 뭐 필요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지금은 딱히 떠오르지 않는데 나중에 이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뭐 하잖아요. 그런 때 좋은 게 데이터를 JSON 포맷으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양식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얼핏 주워 듣기로는 이게 뭐 무슨 뭐 NoSQL 방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게 그거 확실치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까지나 저는 지금 막 아름아름으로 이렇게 공부해가면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뭔가 팩트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이제 더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고, 어쨌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어떤 데이터들은 딱 컬럼에다가 정말 딱 나는 이 데이터만 저장할 거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JSON 스트링으로 이렇게 퉁쳐가지고 저장하고 싶고 막 이런 부분들이 또 생기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차용을 해가지고 제가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좀 짜보는, 네, 그런 시간이 있었고, 지금 이게 제가 짜본 그 데이터베이스 구조고요. 총 20개 테이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2억 개 정도는 더 추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 네, 싶기는 하고, 그래도 어쨌든 뭐 요 정도면 뭔가 중요한 기능들은 다 커버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조다. 네, 제가 판단하기엔 그렇습니다. 지금은. 네, 요 정도 만들어 놓고 실제 코딩을 시작하면 되겠다 판단을 해가지고 코딩을 제가 어느 정도 하고 있었고, 그게 지금 이겁니다. 네, 요거를 제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데 보면은 제가 지금 투두로 남겨놓은 것들도 있어요. 얘를 이제 JSON으로 저장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JSON으로 저장한 거를 디코드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엔티티도 몇 개 이렇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enum도 좀 만들어 봤고요. 이렇게 엔티티를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랑 연동을 시켰는데, 그 결과 이런 식으로 지금 총 21개의 테이블이 만들어진 거죠. 이 하이버네이트 시퀀스라는 건 뭐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데이터베이스를 짜봤습니다. 김영환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오케이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이해할 때랑 제가 필요한 저의 서버를 만들 때랑은 진짜 많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네, 많이 도움이 돼서 어쨌든 그걸 바탕으로 제가 이걸 해나갈 수 있었던 거는 사실인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작게는 김영환님 강의에서는 H2 데이터베이스라는 거의 연습용, 네,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뭐 예제들을 다루게 되는데, 저는 이거를 어쨌든 제대로 서비스를 하고 싶으니까 MySQL이든 뭐 그 뭐라고 부르지? 포스트그레 SQL인가? 포스트그레스QL? 뭐 하여튼 네,
뭔가 그런 것들을 이제 붙여야 되는데, 이런 거 붙이는 건 어쨌든 강의 안 나왔으니까 이제 구글에 쳐봐야 되겠죠. 구글에 쳐서 요렇게 연결을 하는 거구나 해서 막 그것도 연결하는데 뭐 한 30분, 1시간 막 거기다가 이렇게 쏟았던 것 같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들여서 뭔가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짜는 것도 사실 그냥 그 강의를 들을 때는 뭐 여러분들 뭐 이건 이렇게 나눠야 되겠죠? 그냥 강의를 볼 때는 뭐 그런가 보다 그냥 이러고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막상 제 거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이제 무슨 의미였는지를 다시 되짚어 보게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확실히 강의 예제를 따라하는 거에 비해서는 많은 시간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강의에서 멈추지 않고 제 거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 그 정리가 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운 거를 바탕으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응용을 해서 내 거를 만들어 보는 거는 진짜 중요한 것 같다. 왜냐면은 저도 진짜 스스로 이제 느꼈거든요. 하면서 스프링이라는 프레임워크와 이렇게 되게 좀 친밀도가 높아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머리로 아는 거랑 뭔가 이렇게 몸에 익는 거랑 다르잖아요. 물론 이제 코딩이라는 거는 운동이랑 완벽하게 이렇게 딱 비유를 하기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어느 정도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익숙해지고 좀 친밀해지는 그런 느낌이 어쨌든 네, 있습니다. 제 거를 이제 직접 응용을 해가지고 단순히 강의의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어 봤을 때 그게 설사 이미 강의로 배워서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렇게 개발자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지망생 분들이 그런 간단한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구나라는 거를 또 새삼 느끼게 되는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백엔드 쪽 프로그레스를 정리를 해보면, 일단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를 그려서 그걸 바탕으로 엔티티를 만든 것까지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자바의 오브젝트가 데이터베이스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 그럼 앞으로 제가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은, 특정 컬럼의 경우에는 제이선으로 저장을 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연관관계 메서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엔티티들 사이에 말 그대로 연관관계를 만들어주는 그런 메서드들을 제가 정의를 해줘야 되고요. 비즈니스 관련된 로직들을 또 짜줘야 되겠죠. 뭔가 레스트풀하게 동작하게끔, 그러니까 제가 특정한 URL로 게시나 포스트 리퀘스트를 보냈을 때 제가 원하는 값을 돌려주거나 뭐 제가 보낸 값을 저장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동작할 수 있게끔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배포도 제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배포도 해봐야 될 텐데, 이거는 뭐 해봐야죠. 뭐 해봐야 되는데, 문제가 지금 오늘이 며칠이야? 오늘이 지금 12월 18일인데 야, 이거 할 수 있을까? 이거 지금 어떻게든 되겠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터도 만들고, 근데 플러터 만들려면 화면도 그려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너무 연말이 너무 좀 야심찬 계획이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결제도 붙여야 되네? 결제도 붙여본 적 없는데 하면 되겠죠. 안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건 없고, 다만 이제 할 의지와 시간과 지능만 있으면 된다. 제 어플을 만들면서 좀 느껴지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코딩적으로 안 해본 무언가를 도전하는 데 있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왜냐면 전 세계에 미친 천재 같은 사람들이 이미 푸는 방법을 친절하게 공유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잘 찾기만 하면, 그리고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으면은 못할 건 없겠다.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수는 있어도 못할 거는 없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은 점점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또 발전 단계 중에 아주 그냥 제가 작은 한 단계에 올라간 걸 수도 있어요. 아마 이 다음에 만나는 벽이 찾아도 안 되는 게 있구나, 뭐 이런 걸 만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거는 뭐 만났을 때 생각하도록 하고, 지금은 뭐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업데이트는 이 정도까지로 하는 걸로 하고, 또 역사적인 순간, 구독자 100명을 넘었습니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100명도 아니고 지금 정확하게 몇 명이죠? 한 분 한 분 소중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122명.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 이야기의 끝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런 엔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늦게 시작했지만 어느 정도는 뭐 저 사람 개발 꽤 괜찮게 하네 라고 하는 정도 수준에 닿는 거를 원하시겠죠? 아닌가? 그냥 어둠의 엔딩으로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진짜 정말 늦었습니다. 개발자 하지 마시고 다른 거 하세요. 실패는 저 혼자로 족합니다. 이런 엔딩을 원하시는 건 아니겠죠? 어쨌든 오늘도 제 영상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는 아마 그 스프링 서버 계속 만드는 거 할 것 같고, 스프링 서버 만드는 거에 너무 지치면은 중간중간에 한번
플러터로 만들 화면도 좀 그려보고 뭐 그런 정도 느낌으로 한 주를 보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연말이긴 한데 거리두기도 거리두기고 나이 먹다 보니까 친구들 만나는 일도 자주 없어서 오히려 좋다.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거. 개발 공부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다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 업데이트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